안녕하세요. 토픽스쿨 안쌤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샘플 문항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필기시험 샘플 문항이고요. 이제부터는 문화에 대한 5단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4번입니다. 적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할 금액을 정해놓고 그만큼씩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다. 이때 은행에 맡긴 돈은 무엇이 붙어서 더 큰 돈이 된다. 적금에 가입하기 전에 우선 여러 은행의 무엇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적금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적금은 한 달에 얼마씩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 그것을 적금이라고 하고요. 예금은 한꺼번에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죠. 은행에 맡긴 돈에 무엇이 붙는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은행에 무엇을 비교한다? 금리를 비교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자란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고객에게 주는 비율, 어느 정도의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겼잖아요. 거기에 1점 몇 프로의 그런 더하는 돈을 이자라고 하고요. 이자가 금리하고 조금 비슷한데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8%, 2%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은행을 여러 은행을 비교해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15번 한국에서 성년이 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성년이 무엇일까를 먼저 알아야 되는 질문이죠. 그래서 성년이란 민법에서, 한국의 민법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사를 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만 19세, 한국에서는 만 19세를 성년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으로 보이는 나이, 그러니까 법에서 어른으로 보는 나이, 이것을 성년이라고 합니다. 성년이 되면, 한국에서 만 19세가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정말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1번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으로 인정하는 거라서 만 19세, 한국 나이로는 20살이 되면 술, 담배를 살 수 있고요. 만 19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받는다. 어덜트, 그러니까 성인, 그러니까 어른, 이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거. 요즘은 친구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며 축하한다. 예전에는 어떤 선물, 장미꽃과 향수를 선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성년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년이란 무엇이냐? 어른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관식이 사전평가에 생겼네요. 다음을 읽고 괄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저는 조기교육이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한창 놀아야 할 아이들을 계속 실내에 붙들어 놓고 공부를 시키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자연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얼마나 괄호가 있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뛰어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힌트는 얼마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떤 문법이 생각나는지, 그래서 얼마나, 니은, 는지 모르다 라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가 있으면 니은지 모르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문법을
만들어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가 뭐냐면 다로 끝난다라는 거죠. 다로 끝나기 때문에 아유어요를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다로 끝나야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과거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를 다녀왔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첫 번째 다로 끝나야 합니다. 두 번째 과거 형태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했다, 좋아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예, 조기 교육을 먼저 썼거든요. 네, 조기 교육이라는 것이 early education, 일찍 교육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놀다. 그래서 과거 놀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가 놀다라는 말이 있어서 요렇게를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재미있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즐겁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신나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필기시험 그 샘플 문항이 끝났고요. 이제는 구술시험 샘플 문항입니다. 여러분이 왜 필기시험 샘플 문항이 조금밖에 없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샘플 문항이 모든 문제를 다 주지는 않고요.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고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조금 더 풀 수 있도록 저도 문제를 조금 더 만들어 보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구술시험은 이런 형태로 나온다. 한번 살펴보세요. 위의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날씨가 다릅니다. 봄에는 날씨가 따뜻합니다. 꽃이 많이 피어서 친구나 가족들과 같이 공원으로 꽃 구경을 갑니다. 여름은 덥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해수욕장에 가서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을은 날씨가 시원합니다. 단풍이 아름다워서 산에 단풍놀이를 하러 갑니다. 겨울은 춥고 눈이 많이 옵니다.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거나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도 만듭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먼저 읽어보는 거. 그래서 제가 읽은 거를 여러분도 좀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봄과 가을은 날씨가 어떤가요? 여기 보면 한국의 봄은 날씨가 따뜻하죠. 그리고 가을은 날씨가 시원합니다. 봄은 따뜻하고 가을은 시원해요. 3번. 여러분은 한국의 사계절 중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하고 왜 그 계절을 좋아하나요? 여러분이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좋아하는 이유를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겨울을 좋아해요. 겨울은 춥지만 눈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아해요. 저는 봄을 좋아해요. 봄은 따뜻하고 친구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갈 수 있어서 좋아해요. 이렇게 예를 바꾸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특별하게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날 중 하나를 골라서 그 날이 언제이고 그 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고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예를 들어둘 수는 없지만 몇 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날이란 것은 국경일, 국가에서 기념하는 날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헐리데이라고 하는, 아니 내셔널데이?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날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라별로 조금 예를 해봤습니다. 베트남의 독립기념일은 9월 2일이에요. 1945년에 호치민 주석이 독립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스리랑카의 독립기념일은 2월 4일이에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서 12월 8일은 제헌절이에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헌법을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몽골에서 11월 26일은 국가 선포의 날이에요. 몽골 제1헌법을 채택하고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날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는 8월 17일이 광복절이에요. 1945년에 일본의 강점기가 끝나고 자주 독립을 선포했어요. 캐나다에서 7월 1일은 건국 기념일이에요.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하나의 연방으로 자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중국에서는 10월 1일이 국경절이에요. 중국의 건국 기념일이에요. 한국의 개천절과 같아요. 여러분의 나라가 혹시 있었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조금 내용이 좀 틀려요. 이렇게 하면 맞게 바꾸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재 중 여러분이 보고 싶은 문화재 한 가지에 대해 소개하고 특징을 설명해 보세요. 한국의 문화재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문화재 여기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형,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것도 있고 형태가 없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문화재라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에 임금이 살던 대궐이에요. 창덕궁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궁궐이에요. 건축과 조경이 잘 어울려요. 다보탑은 경주 불국사에 있는 통일 신라시대의 돌탑이에요. 정교하고 화려해요. 첨성대는 경주에 있는데 우주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한 신라시대의 천문대예요. 그래서 경복궁과 창덕궁은 서울에 있는 그런 문화재고요. 다보탑 첨성대는 신라의 옛 수도 경주에 있는 그런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거 내용에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사전평가 샘플 문항을 필기 문제와 구술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